실전 지식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증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리고 대학원 입학증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건지, 가기 좋은 타이밍이나 언제인 건지. 네. 그, 대학원, 그러니까, 그 석사학위는 예를 들어, 그 미술치료센터 있잖아요. 뭐, 발달치료센터의 미술치료사라든지, 각종 센터들 있죠. 치료센터들. 치료센터들은 100%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한 90% 이상? 90%더 될 것 같은데 90% 이상은 석사 학위가 있는 또는 학사 학위가 있는 소위 말하면 전공자라야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석사 출신도 되게 많아서 굳이 석사 출신 아닌 사람을 뽑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런 각종 치료센터들은 바우처라고 아세요? 정부에서 발달장애 아이들, 뭐 정서장애 아이들한테 바우처 나가는 게 있거든요. 저기 뭐지, 부모의 생활 그 수입이 얼마 이하인 경우. 근데 그 얼마 이하라고 정해놓은 그 수입이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애지간하면 고액 연봉자 아니면 그냥 뭐 보통이다 그러면 많이 해당되거든요. 그 바우처 받는 자격이 돼요. 그래서 특히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 바우처를 가지고 미술 치료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센터장 입장에서 어때요? 당연히 바우처 수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치료사를 고용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그 미술치료사 자격에 학점을 넣어놨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요거 과목을 이수한 몇 학점 이상, 이수한 몇 과목 이상, 이수한 미술치료사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그 바우처를 받으려면 전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센터들이 다들 이제 그 학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그 과목을 이수한 미술치료사를 기왕이면 뽑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그런 센터들의 미술치료사로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석사를 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딜러트과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해서 취업해서 버는 돈이 과연 대학원을 투자할 만한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원 가시는 게 맞아요. 또 근데 재밌는 것은 병원은 또 좀 달라요. 소아정신과 같은데 미술치료실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술치료사는 센터보다 석사 학위를 덜 요구해요. 그건 신기하죠. 근데 신기한데 알고 보면 당연한 건데 정신과 병원에서 바우처 기관이 아니거든요, 보통. 바우처도 아무 데나 센터에 다 바우처 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 기관으로 등록이 돼야 돼요. 보통 그 바우처 기관들이 이런 센터지 병원들이 보통 바우처 기관을 등록 잘 안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뭐 안 하는 병원은 그럴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소아정신과 같은 데들이 그런 바우처 받지를 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실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포스팅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물리치료사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의 물리치료사. 우리가 병원에 물리치료 받을 때 물리치료사 학위 궁금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한의원이든 뭐 정형외과든 가서 물리치료 받잖아요. 그럼 그 병원에 물리치료사 있죠? 그 병원 갈 때 의사 보고 가지 그 물리치료사가 석사 학위가 있냐 없냐 그거 하나도 안 궁금하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진로특강에서 꽤 많은 분을 만났거든요. 그냥 민간 자격증인데 소아정신과에서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지? 라고 봤더니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굳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치료사가 그 수업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소아정신과의 미술치료사 일자리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취업하려 그러면 근데 이 취업처도 미술치료센터 취업처도 정규직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메뚜기 뛰면서 뭐 그거 벌 정도 가지고 석사를 가야 하나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비전이 있냐 하면 결국은 창업하지 않으면 솔직히 비전이 없다. 평생 뭐 150만 원, 200만 원 벌고 살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몰라도. 그랬고 그다음에 가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건 뭐냐?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석사만 좋은가요? 박사는 더 좋죠. 딸 수 있으면 따면 좋죠. 평생 살면서 내가 박사학위까지 따는 것은 괜찮지 않아요? 돈도 있고 내가 시간도 있고 하면 기왕이면 박사까지 따면 뭐 안 좋은가요? 당연히 좋죠. 좋은데 내가 그 중에서 뭘 더 원하냐를 봐서 내가 더 원하는 거, 더 필요한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기 좋은 타이밍이란 건 뭐냐? 제 생각에는 일단 직업이 먼저 있는 사람이 무슨 직업이든 직업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더 날개를 달려고 미술치료 석사를 따야 그 석사 가치를 잘 쓸 수가 있지. 지금 직업이 없는 사람이 미술치료 석사를 따서 이제 직업을 가져보려고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직업이 없는 사람이 미술치료 석사를 따면 직업을 가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 대학원을 가서 그게 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서 제대로 된 직업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다 쉬쉬해서 그렇지. 대부분 다 센터 가는데 그럼 센터 가면 그 파트타임으로 내가 한 만큼 버는데 그래갖고 한 클래스에 뭐 한 타임에 평균 5만 원 5대 5로 하면 2만 5천 원인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200만 원 벌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직업이 있는 사람이 더 공부를 해서 예를 들면 뭐 미술학원을 내가 좀 차려서 잘 운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회복지사로 지금 멀쩡하게 다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미술치료까지 내가 더 해가지고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다든지 아니면 내가 승진을 하는데 석사학위가 가산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 하면 되죠. 그렇게 직업이 있는 사람이 그 직업에 더 날개를 달기 위해서 가는 타이밍이라면 언제든 좋다. 그리고 그 돈이 내가 있을 때 빚내서 말고 빚내서 할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학위라는 것이 날개를 다는 거는 저는 좋은데 그게 빚내서 할 정도인가?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4년제 학위는 모르겠지만 4년제 학위 정도는 기본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